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미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에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팀의 PL을 맡고 있는 이문희입니다. 이번 8차 파스타 테크 엣지에서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멀티 CPI를 적용하여 하이브리드 파스타를 구축하는 과정과 구축된 이 하이브리드 파스타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제목 아래 클라우드 및 기타 이것저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이브리드 파스타를 구축하는 데 적용됐던 적용 멀티 CPI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하이브리드 파스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축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그 하이브리드 파스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검증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수행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때 어느 발표자가 했던 말인데요. 그 말을 잠깐 빌려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이 클라우드를 쓰는 걸까요? 아니면 클라우드를 쓰면 성공을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러면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많이들 아실 수도 있고 낯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말씀을 드려볼게요. IT 기계실이나 데이터 센터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리 서버가 존재하고 스토리지 붙여져 있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 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약간 추상화해서 가상의 레이어를 구성하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이제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할 때 그가 원하는 어떤 인프라 자원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즉시 할당해주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리소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가능은 하겠지. 하지만 사용자에게 즉시 제공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제 클릭 몇 번을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버가 생기고 네트워크 구성도 가능을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하기가 쉽고 서비스를 민첩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들리는 요 장표에서 보이는 단어 중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 AWS, GCP, Azure,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여러 지금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그 필요한 서비스를 걔네들의 콘솔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했으면 사용한 만큼 비용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또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그냥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보안이 취약하다는 여기 이제 대세 의견이 있고요. 그렇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어떤 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오픈스택, VMware나 유타닉스 같은 여러 오픈소스라든가 아니면 상용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내에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단 이렇게 자체 구축해서 운영하다 보니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허용이 될 것이고요.
또 이들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체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할 테고, 또 이들 제한적인 인원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러나 보안 측면에서는 장점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강점으로 내세울 수가 있고, 그러나 또한 또 투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클라우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어떻게 쓸 건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또 키워드 중에 그 멀티 클라우드란 말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일까? 이걸 나름 정의를 해보면 멀티 클라우드는 아주 간단하게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배포를 사용하는 어떤 회사나 기업은 우선 그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쨌든 하고 있다 보니 이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는 뭐 단순히 뭐 이중화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백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SP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종류가 CSP마다 엄청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CSP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모든 기업이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멀티 클라우드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지와 상관없이 멀티 클라우드화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그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보통 한 40에서 60% 정도만 커버가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 새로운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CSP를 이렇게 확장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메인 CSP를 두고 그것을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면에 그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각 장점만 모아보자 해서 나온 것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어딘가에 보관하기에는 민감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데이터는 사내 관리 영역하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뭔가 수요가 급증하면 막 확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충분히 확장 가능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뭔가를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퍼블릭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그거는 이제 사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다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만 모아서 어떻게 해보자, 이렇다라고 개념을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그 은행이나 공공기관 같은 자원이나 뭐 자본도 뒷받침되어 있고 또 법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DR 센터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한다면 소소하게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DR 센터를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보관한다거나 뭐 또 데이터 자주권, 요즘 말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런 데이터 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또는 개발하는 소스를 어떻게 보호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개발과 테스트 환경은 프라이빗에 두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퍼블릭한 클라우드에 확장하게 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뭐 학기 초에 학사 시스템이라든가 요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진짜 예측 못하고 그 접속이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버스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버스팅을 대비해서 버스팅 센터를 구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렇게 그 수요가 느는 것을 뭐 트래픽을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모바일 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포괄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멀티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멀티든 하이브리드든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거버넌스와 전문 지식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다수 환경을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 어쨌든 발생하는 복잡한 숙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서 지난 1995년부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게 등장하는 시점부터 안정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의 기대치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매년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료는 2019년 7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초록색 밑줄로 제가 표시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성숙 단계를 지나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안정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빨간 밑줄로 표시된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향후 2년에서 5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 기술이 주류로 채택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거라고 19년 7월에 발표를 했으나 근데 그해 연말에 이제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확 당겨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교육 시스템에 완전히 큰 불똥 떨어졌었고 백신 예약이나 택배 배달에 관련된 유통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변화가 생겼으니까요. 또 이어서 2020년의 자료, 2020년 이거는 5월의 자료인데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그 분석의 범주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장표에서는 2019년 자료는 그 IT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분석 자료였다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국한되어 있는 분석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빨간 밑줄로 표시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요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제 아직은 이제 발생 초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실제 관심의 정도하고 채택 수준 이건 아직 2021년이니까 충분히 격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컴퓨팅에 대한 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은 그 명확한 관리 정책이라든가 거버넌스 같은 게 준비가 되지 못한 현실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하고는 많이 그 단어를 익숙해진 만큼 여러 가지 파트 그런 모습을 다양한 모습을 내고 있다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클라우드는 이제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런 문제보다는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어떤 설문 라이트스케일이라는 사에서 2019년에 또 이건 시행한 조사의 결과인데 1000명 이상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84%가 클라우드를 2개 이상 도입해서 운영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58% 정도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하다 보면 어쨌든 CSP의 종속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민감한 데이터가 있다면 얘 보관을 꼭 사내해야 되는 건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 자주성 확보는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또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여러 요소를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클라우드 활용 목적하고 개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어쨌든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 전략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들어가겠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파스타 구축에 적용된 어떤 멀티 CPI에 대한 아키텍처나 구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스타는 원래 이아스 환경 위에 보시를 통해서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가상 머신을 생성해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하고 사용자 또는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은 개발 테스트 서비스할 수 있는 파스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현재까지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어느 이아스 환경에 제공할지 하나를 선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멀티 이아스 환경을 이용해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멀티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멀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를 해보자. 요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오픈스택 기준으로 파스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필요한 경우 갑자기 지금 보시다시피 그 하이퍼바이저 요약본에 봤더니 CPU가 경고를 내고 있죠. 이런 경우에 퍼블릭 클라우드 쪽 AWS 환경에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할 수 있다. 모듈을 배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픈스택과 AWS는 그 각각을 위해서 보시한테 멀티 CPI를 적용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보시 오픈스택만 바라보고 VM을 관리하던 녀석이 지금부터는 AWS VM들도 헬스 체크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숙제는 보시가 관리하는 오픈스택 VM하고 AWS VM들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제 조치가 필요하겠죠. 앞에 것은 이제 보시가 양쪽에 VM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한 거고 실제로 뭔가 보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얘네들 각각 다른 상이한 이아스에 존재하는 VM들 간에 통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구글링도 해보고 자료도 찾고 솔루션도 적용해보고 해서 어쨌든 정리해보면 3가지 정도로 구현 방안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네트워크 피어링. 그 IPv4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두 VPC 간에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AWS에서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기능으로 별 어려움 없이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같은 리전에서만 작동한다는 한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적용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거는 저희가 보시를 통해 생성되는 모든 VM한테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VPN 서버를 따로 두고 두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보자 생각하고 이게 실행하다가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모든 모듈에 대해서 이게 막 테스트하고 검증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 방법은 조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가 채택한 방법인데요. 오픈소스인 오픈VPN을 활용하는 것으로 두 번째 방법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각 VM에다가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아스 환경에 오픈VPN용 VM을 배포하고 그 VPN 안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각각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VPN VM을 통해서 이아스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아스 간의 네트워크는 오픈VPN VM이 담당하고 각 이아스에 있는 오픈VPN이 내부적으로 자기하고 VM 간의 네트워크를 해결하는 방식,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했고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오픈 VPN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구축 테스트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오픈스택, AWS, 그다음에 VM 솔루션이 vSphere 환경에서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동일 환경 간에도 구축을 해보고 AWS, 뭐 같은 리전 또는 다른 리전에서도 해보고 오픈스택과 오픈스택 간에 서로 다른 그다음에 vSphere도 똑같이 두 가지로 해봤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환경 간에도 구축을 해봤습니다. AWS와 오픈스택, AWS와 vSphere, vSphere와 오픈스택.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중점을 뒀던 건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조합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픈스택, AWS거나 vSphere, AWS 이쪽에 조금 중점을 둬서 테스트하고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를 제가 말만 드렸네요. 어쨌든 저희가 구현했던 대상은 동일 이아스 환경이거나 다른 이아스 환경 요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해서 저희가 구축하고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파트로 이제 뭐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세 번째 파트 하이브리드 파스타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플하게 하이브리드 파스타를 구축하는 단계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3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VPN, VPM을 각 이아스 환경에 배포한다. 물론 배포가 어렵지 않게 저희가 보시 릴리즈하고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멀티 CPI 설정이 되어 있는 보시 자체를 배포합니다. 그전에는 보시가 하나만의 CPI가 포함을 하고 있으나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 멀티 CPI를 포함하고 있는 보시 VM을 배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 VM 자체는 그 메인 클라우드 쪽에 이제 하나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차피 보시는 하나지만 얘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이아스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라든가 VM 타입이라든가 디스크 타입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컨피그 정보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지금 멀티 CPI이다 하는 CPI 컨피그도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VM 생성할 때 각각이 다르니 각각 이아스별로 사용할 스템셀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스타를 배포하면 되죠. 그래서 심플하게는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표부터는 조금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오픈 VPN VM을 각 이아스 환경에 배포합니다.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칭으로 오픈 VPN 디플로이먼트 레파지토리를 이제 공개를 할 것이고 그걸 나중에 이제 기클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포 중에는 그 레포 파일 중에 클론 받고 나면 bus ag1, bus ag2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ag1은 오픈스택 정보를 ag2는 AWS 정보를 각각 이제 이아스별로 인증 정보라든가 네트워크 정보를 조금 기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bus.ag1, ag2 야물을 각각 deploy VPN ag1 쉘 파일이랑 deploy VPN ag2 쉘 파일에 적용을 해서 각 AG별 이아스에 해당하는 그 오퍼레이션 야물을 이제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로만 드리면 좀 상상이 좀 어렵죠. 그래서 잠시 수정해야 할 파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설치를 해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익숙하실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스 H1에서 보면 먼저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AWS에 해당하는 뭐 액세스키라든가 시큐리티나 뭐 리즌에 대한 이아스 정보를 일단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물론 오픈스택이나 vSphere에 대한 템플릿 프로퍼티들도 밑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상단에 있는 그 오픈 VPN에 대한 오픈 VPN이 관리돼야 할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VPN이 담당해야 할 자신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상대 이아스 환경에 설치되는 오픈 VPN과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deploy open VPN age 1 쉘 파일을 보면 그 보시 VM을 배포하는 명령어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빨간 밑줄로 보시면 그 age 이아스별 오퍼레이션 야물, 지금 얘는 오픈스택 기준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고, 바스도 age 1에서 바스 age 1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deploy VPN age 1 쉘 파일을 실행을 해주면 아직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해서 이제 쉘 파일까지 준비를 해두시고, 그다음 오픈 VPN 간에 어쨌든 통신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generate ca.sh 파일을 실행을 하면 사설 인증서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것을 좀 전에 보셨던 deploy VPN age 쉘 파일 안에서 사용하도록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eploy 쉘 파일을 실행하면 일단 먼저 메인 클라우드 오픈 스택에 오픈 VPN이 배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포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SH 접속을 통해 오픈 VPN의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된 거고, 그리고 이어서 7번째는 이제 그 일명 두 번째 퍼블릭 클라우드, 두 번째 클라우드, 세컨더리 클라우드, 어쨌든 deploy VPN age 2 파일을 실행해주면 AWS의 오픈 VPN VM이 배포가 되겠죠. 똑같이 그 SSH 접속을 통해서 오픈 VPN의 VM을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에서는 서로 만들어 놓은 오픈 VPN VM 간에 통신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심플하게 IP 컨피그를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핑으로 리모트 IP 네트워크를 해서 응답을 확인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쨌든 쓰려고 하는 이아스 양 두 개의 이아스에다가 오픈 VPN을 각각 설정을 한 겁니다. 배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티 CPI를 포함하고 있는 VM 배포를 해야 돼요. 보시 VM을. 그 왼편에 있는 보시 VM 컴포넌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교육 때도 많이 쓰기도 하니까. 보통 이 그림에서 보듯이 CPI가 원래는 하나가 장착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멀티로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멀티 CPI를 포함하고 있는 보시 VM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것도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멀티 CPI 디플로이먼트와 그리고 기존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레파지토리를 클론을 받아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멀티 CPI 디플로이먼트 레파지토리 중에 또 세컨더리 두 번째 CPI를 동작 파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멀티 CPI 디플로이먼트를 받아보면 뭐 AWS 세컨더리, 뭐 오픈스택 세컨더리 뭐 이렇게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야물을 어떤 걸 쓸 건지 이제 선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기존에 있던 파스타 디플로이먼트에 보시 디플로이먼트에, 그래서 지금 메인 클라우드가 오픈스택이라면 디플로이 오픈스택 쉘 파일 안에 지금 세컨더리 CPI는 AWS를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포를 해주면 되는데, 요 3번에는 이제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해당하는 녀석을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요 보시는, 배포되는 보시는 CPI를 2개를 장착을 하고 배포가 되는 겁니다.
2단계에서 멀티 CPI를 포함한 보시가 배포되어 있지요. 이건 이제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보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컨피그들을 조금 잡아줘야 되는데 3단계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보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컨피그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기클론 받는 건 이미 앞 단계에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멀티 CPI 디플로이먼트 레파토리 보면 CPI 바스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CPI config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메인 클라우드의 오픈스택과 뭐 세컨더리 클라우드 AWS EAS에 대한 정보, 인증 정보를 조금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1단계에서 오픈 VPN 배포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바스에다가 그 각 이아스별로 인증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CPI config.yaml에서 파일에 메인 클라우드 오픈스택 CPI하고 세컨더리 클라우드 AWS CPI 프로퍼티들을 체크를 합니다. 굳이 뭐 내용을 뭐 수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이아스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에 맞게 조금 주석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상상하기 어려우시니 잠시 또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CPI 바스는 각 이아스별 인증 정보 변수들이 있고 그 인증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 내용은 AWS 오픈스택 vSphere에 대한 변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아스 환경에 맞게 인증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PI config 야물을 보시면 그 화면에 표시되진 않지만 아랫부분에는 또 vSphere CPI에 대한 프로퍼티 블럭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CPI를 저희가 다 정의되어 있으니 뭐 주석할 건 주석을 하시고 필요 없는 건 필요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시한테 CPI config가 뭐다라는 것도 그 보시 업데이트 CPI config라는 명령을 통해서 멀티 CPI 설정을 적용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5번째로는 우리가 그 이아스별로 사용할 네트워크, 디스크, VM 정보들을 이제 클라우드 컴픽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조금 번잡스러워요. 그럼 약간 타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조합별로 템플릿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피그 AWS 오픈스택 이런 야물이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컴피그 오픈스택 vSphere 야물, 클라우드 컴피그 vSphere AWS 야물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제공될 테니 그거를 조금 소소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똑같이 업데이트 클라우드 컴피그, 보시 업데이트 클라우드 컴피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피그를 설정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CPI가 사용할 어떤 각 CPI별로 VM이 생성이 돼야 되니까 그 VM에서 쓸 각 이아스에 맞는 스템셀이 필요할 텐데요. 그 스템셀을 보시 업로드 스템셀이라는 명령어로 올리는데 옵션을 반드시 fix라는 옵션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아스에 맞는 스템셀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에 대한 준비도 끝났고요.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우리는 오픈스택과 AWS 환경에 멀티 CPI를 포함하고 있는 보시도 배포를 했고 그 보시한테도 여러 가지 멀티 CPI에 대한 컴피그도 잡아줬고 스템셀도 올려줬고 클라우드 컴피그도 잡아줬어. 그럼 이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이제 배포하면 됩니다. 방법은 순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클론을 받고 파스타에 적용하는 런타임 컴피그 뭐 DNS나 OS 컴프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바스 야물에 저희가 어떤 요소별로 어느 존에다가 AG1에 할 건지 AG2에 할 건지 어디에 배포할 건지 AG들을 그 가용존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플로이 오픈스택 쉘이라는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지금 하이브리드 환경 안에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축한 하이브리드 파스타가 막 이렇게 믹스드해서 뭔가 만들었는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검증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크게 6가지로 정의를 했고요. 구축된 하이브리드 플랫폼에서 이제 구축을 했잖아요. 그 6가지 케이스로 막 플랫폼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이제 CF를 푸시해보고 스케일도 해보고 SSH 접속도 해보고 로그도 잘 받아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빌드팩은 뭐 생성이 잘 되는지 앱은 삭제가 잘 되는지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6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앞서 앞에 한 9페이지 정도의 그림에 보시면 메인 클라우드에 모든 그 VM들이 올라가 있고 디에고 셀만 다른 영역의 세컨더리 클라우드에 디에고 셀만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에고 셀을 분리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라우팅에 관련되어 있는 VM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HA 프락시나 라우터, TCP 라우터는 메인 쪽에 메인 클라우드에 두고 그 나머지 VM들은 다 세컨더리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인의 모든 VM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디에고셀을 하나 더 세컨더리에 배포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디에고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 이때는 이제 여러 컨테이너가 생성되도록 해서 CF 푸시 해가지고 양쪽 디에고셀에 이제 그 컨테이너들이 생성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메인의 모든 3번하고 불사하게 VM을 배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세컨더리에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에는 얘가 클러스터 구성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페일오버 기능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메인에다가 메인 쪽 클라우드에다가 모든 VM을 싱글 이상 배포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보시점 야무를 그 바스점 야무를 고쳐가지고 세컨더리 쪽에다가 똑같이 하나 더 한 벌 더 확장이 되도록 배포를 해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확장성을 검증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어느 누구든 그러니까 랜덤하게 배포를 하는 거죠. 누구는 메인하고 어떤 거는 세컨더리하고 그걸 랜덤으로 정하지 않고 그래서 설정을 해서 배포해서 이게 교차로 배포하고 나서도 일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디에고 셀만 딱 분리한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생성된 디에고 셀의 VM의 CID나 네트워크들을 보시면 얘만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결국은 디에고 셀이 이제 두 번째 세컨더리에 배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CF 푸시를 통해서 앱이 잘 배포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PHP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탑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오프라인 빌드팩의 문제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 장표는 뒤에도 조금씩 나올 텐데 어쨌든 이거는 플랫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우팅 영역만 분리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HA 프락시나 라우터나 TCP 라우터의 이제 VMCID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정보를 보시면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CF 푸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앱이 배포되고 있고 또 컬을 통해서 앱 라우팅 정보가 정상적이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세 번째는 디에고 셀을 양쪽 이아스에 다 배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그 VMCID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정보를 보시면
그 양쪽 서로 다른 EAS 영역에 배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앱을 배포했을 때 인스턴스를 많이 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앱의 각 인스턴스의 상세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그 뒤에 곳에 배포되어 있는 뒤에 곳에 호스트가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 받으셔서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케이스는 데이터베이스만 한쪽에, 양쪽에 다 배포를 한 거죠. 이것도 똑같이 서로 다른 EAS 영역에 생성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검증 방법은 각 VM에 맞게 번갈아 들어가면서 모니터를 이제 스탑 시키고 리스타트 하고 하면서 이제 클러스터의 상태를 체크해 보면 처음에는 페일링이었다가 이제 상태가 러닝 상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케이스는 메인 클라우드에 모든 VM을 배포해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클라우드로 이제 전체 확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VM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확장되어 있는 케이스를 그 VM CID나 할당되는 IP 대역으로 이제 각각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CF 푸시를 통해서 앱을 배포해보고, 그 다음에 컬을 통해서 앱 라우팅 같은 앱 라우팅에도 이제 정상적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메인 클라우드하고 세컨더리 클라우드에 이제 랜덤하게 배포하는 거죠. 이것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정상이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표는 EAS 마지막 장표인데 EAS 조합별로 검증된 결과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vSphere와 AWS 조합본, 그다음 vSphere 오픈스택 조합, 그다음에 오픈스택과 AWS 조합 이런 쪽으로 했을 때 막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는 다양하게 적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만들어지는 개발자의 앱이 많이 확장이 많다 그러면 딜고스를 분리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라우팅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그 메인 클라우드 프라이빗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퍼블릭한 곳에 옮겨놓고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 기업마다 뭐 프로젝트마다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팀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덧붙였으면 하는 다양한 의견은 저희 pasta.kr 대표 포탈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발표 자료도 곧 포탈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